차기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자리 보존을 할 수 있을지가 오늘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하원 의장 없이는 대통령 당선인 인증 과정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투표 곧 시작됩니다. 한국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포기한 한국의 비상사태를 세계 언론은 한국의 정치 위기가 극적으로 전환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배반자로 낙인 찍힌 리스 체니 전 연방 하원 의원에게 일반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시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하원 의장도 트럼프에게 상처를 주려고 조사했는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일본 철강이 US 스틸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대통령 권한을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때문인데 정부 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넘어갔고,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앞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을 수사 당국은 자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의 모범 군인으로 평가받은 용의자가 큰 피해를 주려면 줄 수 있었지만 폭발 전 총으로 자해한 것을 보면 자살이라는 결론입니다. 뉴올리언스 사건 용의자는 극단적인 종교적 시각의 소유자였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IS에 정식으로 가담했는지는 수사 중입니다. 두 사건 용의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를 했고 같은 렌트카 앱을 사용한 공통점이 있지만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입니다. 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뉴올리언스를 방문하고 차기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국경 단속을 강화한다는 활용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해 외국에서 받은 가장 비싼 선물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미국은 선물 규정이 철저해서 밝혀야지 되고 비싼 선물은 파기하거나 관계부처에서 보관하고 전시합니다. 공중위생국장이 알코올 음료에 대해 암 경고문 표시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음주와 암이 연관이 깊은데도 일반인들은 위험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공중위생국장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1월 1일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가 지나가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치의 시작의 날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방 의회가 개원을 하는데 의회가 개원하면서 전부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은 의사당 앞에 워싱턴 DC 추울 텐데도 야외에서 방송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은 미국 내에서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전부 미국에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미국의 정치 시즌이 1월 3일 지금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정치 시즌의 시작은 연방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거의 이제 다수당이 되죠. 꼭 다수당이 돼야지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의회 의원들이 자당의 의원을 그 하원 의장으로 뽑지, 말하자면 반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뽑지, 나와는 전혀 의견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친구를 반장으로 뽑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의회에 양당의 하원 의장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현재 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루이지아나주의 하원 의원이 다수당에 이제 어찌하여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뭐 이름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원 의원이 이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이 될 때 후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스토리로 인해서 또 이제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 존슨을 그대로 하원 의장으로 연임시키자라고 하지만 공화당에서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9대인데요. 119대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219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215석입니다. 한 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한성만 공화당에서 한 사람만 반대표를 던져도 안 됩니다. 435석 가운데서 과반수 218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아무튼 1위 하여서 220석 대 215네요. 그래서 한석만 안 돼도 안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도전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도전자가 없어서 도전자가 있을 때 하원 의장에 출마합니다 하고 막 연설을 하죠.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하면은 민주당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공화당은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존슨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한 16명 정도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전자는 없는데도 하원 의장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과 예산안을 왜 협상을 해? 왜 적과 동침을 하느냐고 지난번 12월 달에 협상이 되지 않았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어야지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이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또 공화당의 강성과는 달리 어떤 그 지원을 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을 한 것은 배신이랍니다. 왜 이렇게 배신의 시대, 배신의 소리가 많아요, 요즘에? 배신의 시대로 정치계가 이름이 지워지고 민주당과 협상한 건 배신이다. 원래의 정치는 미국에서도 상대당과 협상을 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윈윈이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아닌 것은 대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과 협상을 했어? 그럼 배신이야.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에서 아주 인기 있는 차기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했어도 마이크 존슨이 하원 의장이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하원 의장 없이는 아무 안건을 처리를 못합니다. 순서도 잡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에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동안도 하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요. 2년 동안 이게 쉽지 않겠구나. 아무리 마이크 존슨이 어떠한 조금 그 공화당의 보수적인 안건을 또 트럼프에 맞춰서 가지고 가려고 해도 한두 사람이 이게 반항을 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요. 제일 지금 유명한 사람이 어제 쇼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 켄터키주의 하원 의원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기억하시죠? 불과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맷 게이츠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너무너무 어린이 성매매 등등 미성년자 문제가 많아서 사임하고 말한 후보 자격을 그 사람이 지금 원어메리카 네트워크에 가 있는데 원어메리카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토마스 메시라는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나는 절대로 내일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내일 오늘입니다. 지금 투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이크 존슨을 선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를 하는 사람, 세게도 아니에요. 세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톱을 뽑을 수도 있다, 당신이. 그리고 그 뽑은 손톱에 막 대나무를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마이크 존슨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그 은행에 돈 넣는 것처럼 확실하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토마스 메시라는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토마스 메시 의원은 오늘 첫 번째 투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You can pull all my fingernails out. You can shove bamboo up in them. You can start cutting off my fingers. I am not voting for Mike Johnson tomorrow. And you can take that to the bank. 네, take that to the bank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은행에 돈 넣는 거는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말을 지키겠다니까 첫 번째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케빈 맥카티라는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크 존슨 이전에 공화당 하원 의장이요. 민주당이 좀 투표를 해주나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민주당이 투표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1차에서 실패라면은 또 될 때까지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되면 지난번에 왜 한국에서 탄핵 투표를 할 때처럼 언젠가는 되겠죠. 왜냐하면
나온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이긴다 할지라도 그 뭐 확실하게 승리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공화당도 워낙에 5표 차이밖에 안 나는 220대 215에서 현재의 하원 의장이 그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힘들고 하는 정치가 힘든 정치로 지금 미국도 시작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마이크 존슨이 이제 투표하기 전에 뭔가 뭐 연설도 조금 하고 할 텐데 그런 것 없었고요. 인사 나눕니다. 워싱턴 DC 시간으로 12시에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니까요. 자, 잠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20이 아니라 219인 것 같거든요. 공화당이 항상 그 원래에 받은 표가 있지만 누군가가 뭐 투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19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뭔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아무튼 한 표만 잃어버려도 안 되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국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은요.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제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어제 오전 내내 뭐 5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치를 한 끝에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제 관저에 도착을 했고 밖에서 좀 기다리다가 들어갔고 처음에는 뭐 한 70명 정도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뭐 100 몇십 명이 들어갔잖아요. 100 몇십 명, 공수처에서 30명, 나머지 경찰에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한국 텔레비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신문에서도요. 뭐 뉴욕타임스 같은데 전부 라이브로 중계를 했고 BBC 방송도 라이브, 가디언 전부 라이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계엄령을 발표를 했고 그걸 6시간 만에 취소를 하고 계엄 해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2주일이 채 안 돼서 탄핵이 됐고 탄핵 과정을 수사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로 지금 공수처가 그를 체포영장이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동안에 한 2,800명 경관이 배치가 됐고요. 그 주변에. 그리고 뭐 버스가 경찰 버스가 135대가 그 관저에 갔으니까 겹겹이 둘러싸여 있더군요. 겹겹이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차가 135대가 가서 방어막을 쳤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했었던 사람들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죠. 그리고 또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벽을 다 치고도 길을 막았으니까 이건 민간인은 일단 그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공수처가 현장 인력의 안전이 우려가 돼서 우리가 철수를 했다. 이건 민간인과의 대치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국과 대치. 경호국도 이제 마지막에 경호 일반 민간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뭐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겹겹이 입지 않겠어요? 첫 번째 방어선을 뚫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호실장과 경호차장에게는 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고 뭐 조사도 하고 있는데 영장 만료가 제가 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일인가 봐요. 6일이죠? 그런데 이게 또 해픈 투비 6일이 앤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한미 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왜 가겠어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대통령 계엄과 탄핵 이런 것들이 한창일 때 미국의 로이드 어스틴 그 국방장관이 가기로 했었던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들만 갔죠. 그리고 나중에 갔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는데 미국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국무장관이 외무장관과 마찬가지니까요. 이거 뭔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영장이 만료가 되는 날이고 대통령 경호원들과의 대치 상황이 길어져서 영장 집행이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걸 보면 대통령 경호국에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법대로 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한 것이
대통령 측에서 해석하는 법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임이 어제 이제 증명이 됐고요. 왜냐하면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경호국이 경찰에서도 군에서도 다 이제 선발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엘리트 그 경호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호국과 또 대테러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된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구를 하겠습니까? 가장 측근을 임명을 하겠죠. 그리고 측근들이 지금 뭐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대통령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어제까지는. 지난번에 그래서 이 경호처장이 김용현이었죠.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는 그 경호처장을 하고 나서 국방장관으로 옮긴 그 정도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한국의 전통이죠.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딱 믿는 사람을 그 경호국장으로 임명을 하는 그 지금 이런 점이요. 그리고는 이제 지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어제 보니까 경찰 추산으로 뭐 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시경에요.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고 해외 언론에서는 한 1200명 정도로 봅니다.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주장하고 뭐 어디 써오고 한 것이 국회 탄핵을 무효로 해라. 윤석열을 지키자. 대통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리고 심지어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와 말에 대해서 비난도 잘하더니 굉장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 딱 그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날 막 들어 누워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수십 명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는 완전히 길을 다 막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들을까요? 65세의 이영진 씨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킹과 같은데, 왕과 같은데 어떻게 왕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이것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이영진 씨, 대통령이 왕과 같은데 어떻게 왕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분 이원옥 씨 59살입니다. 대통령 경호원은 필요하다면 수류탄을 던져서 대통령 가까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가는 사람들을 막아야지 된다. 이분은 뭐 말티스 개와 함께 여기에 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몰아넣었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산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습니다. 계엄이 정당하다까지 갔죠. 가디언은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이지만 젊은 지지자들도 있어서 젊은 지지자들은 차와 라면을 끓여서 이제 노인분들께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전부 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정당하다고 보는 그런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비슷하다 하는 얘기고요. 평인수 선생님 74살입니다. 경찰이 다 이렇게 끝나서 공수처가 철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애국 시민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실패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써 있는 함께 가자. 이런 그 팻말 같은 것을 들고요. 한국 국기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주기를 바란다.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보수 언론조차도 계엄 선포 이후에는 돌아섰습니다. 지금 가디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동아일보 사설 황당을 넘어서 개탄할 만한 수준이다. 그럼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변호팀은 왜 이렇게 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 지지자 아닌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완전히 반대로 보는 것처럼, 아니 이걸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민주당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잖아. 계엄령으로 끝났잖아. 이 내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누가 만들었어? 그 행위가 정당한 거야. 그리고 뭐 공수처와 연관된 여러 가지 때문에 구속 시도가 불법이라고 하고, 군사기밀과 연관된 장소는 책임자의 동의 없이는 수색조차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아니야, 수색 못하게 하는 뭐 헌법 몇 조에 뭐가 있지만 거기에 또 예외 조항이 있어 하면, 또 이쪽에서는 그 예외 조항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 하고, 이것은 평행선입니다. 도저히 협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요, 해외 언론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는가 불분명하다. 아무도 모른다. 다시 체포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뭐 월요일까지라고 하잖아요. 미국 날짜로 일요일이네요. 영장을 연장할 수도 있고, 뭐 영장 연장이라고도 하고 익스텐드라고도 하고 재청구라고도 합니다. 재판 전에 아예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가? 그럼 물리적인 충돌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7시 넘어서 도착을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 넘어서의 오후. 그렇지만 과천에서 출발을 하면은 벌써 출발할 때 막 자동차들이 몇 대가 있고 쫙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었죠. 너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모였지만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그게 계엄령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과정이 없이 전직 대통령이니까 또 뭐 예우를 하고, 그래서 2년 정도를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무기 가지고 가고 다 부서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대통령이니까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막 체포하고 뭐 형량 15년 이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가만히 두고 보다가 2년 뒤에 그가 다시 재선에 출마한다고 할 때서야 서둘렀습니다. 그때 서둘러서 뭐 기소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됐고, 그 사이에 2년 동안 점점 세력이 불어난 겁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그 지지자들이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은 계엄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80% 정도는 되잖아요. 20% 지지자 가운데서 또 몇 퍼센트가 시위에 나가고 하는 건데,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 때는 80%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나 주장 같은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딸려갔었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한국의 사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라스베가스하고 그 뉴올리언스 이 사건은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군 출신들이 굉장히 지금 뭐 극단적인 이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도 잘 다루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에 총을 쏜 뒤에 자동차가 폭발했다.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 운전자, 용의자입니다. 머리에 총을 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많은 폭발물들도 있었는데, 37살의 매튜 앨런 라이베르스버거, 이 사람이 브론즈 그 스타도 받았고요. 현역 군인이고 독일에서 복무하던 도중에 지금 휴가 중이랍니다. 휴가 중이고 결혼했는데 며칠 전에 그 와이프로부터 버림받았고 8개월 된 아이가 한 사람이 있는 육군 그 그린벨의 그 마스터 솔전이니까 상사죠. 상사. 군인들의 롤 모델이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짝반짝거리던 그 군 기록이 거의 이게 이제 테러 행위로 보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테러였었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용의자 42살의 샴수드딘 자바르, 15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14명으로 지금 한 사람은 줄어들었고요. 단독 범행으로 보죠. 처음엔 단독 범행 아니었다가 역시 이 사람도 모델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모델 군인에서 아이시스 지원자가 됐을까? 물론 아이시스 정확한 멤버였는지는 수사 중이지만 본인이 이 공격하기 전에
올린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 아이시스에 뭐 가담을 했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확인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모델 군인에서 반테러 메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라스베가스, 뉴올리언스 사건 용의자 두 사람 다 IT 분야의 전문가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 뉴올리언스 사건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이 두 번 이혼하고 나서 집페이먼트가 27,000달러가 밀려 있었고 그리고 그 브라더가 얘기하는 것 보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그 고립돼 있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좀 극단적이었다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기독교로 자랐고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쭉 텍사스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의 군인도 역시 그 미국 태생, 미국 시민이고 두 사람 다 이민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이민자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올리언스 용의자가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운드 클라우드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그 온라인 그 오디오 스트리밍 그 플랫폼입니다. 요즘에 하도 오디오 그 플랫폼이 많아서 생소하실 텐데 음악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주로 업로드 하는데 여기서 그 음악 같은 것에 대해서 서구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는 왜냐하면 기독교로 자라다가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고 이슬람교에서 그 뭐 우리에게 개종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기독교랑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죠. 기독교는 누구를 너무너무 좋은 종교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큰 목표인데 이슬람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을 굉장히 싫어하죠. 막 여성들이 옷 벗고 뭐 거의 말하자면 막 다 벗은 상태에서 춤추고 뭐 노래하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그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그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슬람교가 서구 문화 싫어하는 것은 그 Morning Has Broken 부른 그 캣 스티븐스가 원래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었다가 이름도 바꾸고 무슨 뭐였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본래의 이름을 찾았는데 그때 그 사람도 딱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노래 한동안 안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좀 극단적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털 뭐였었죠? TU 뭐였는데요. 그 자동차 렌트 앱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부대도요 그 유명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포트 브래그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렇다고 같은 유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이 됐었지만 같이 딱 붙어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연관성 있는 것 아니야? 같은 날이었고 같은 뭐 육군 출신이고 같은 IT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연관성은 없다 하는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범행 동기도 아직 모르고 물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살해하려는 이런 뜻이 있었다는 그 보도도 있었고요.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워낙에 그 그린벨의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폭발물을 실은 자동차인데 다른 것에는 피해를 주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 그 사이버 트럭이 아주 특별하게 잘 설계가 돼서 그랬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동료죠. 전후 동료인데 뭐 이 사람이 막 전투에 나간 건 아니겠지만 IT 전문가니까 같은 그 전우는 그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피해를 주려고 했으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이건 자살행위다. 그 폭발하기 전에 먼저 머리에 총을 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행위다. 다른 레이블을 붙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와이프와의 관계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주장들은 서로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로우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사건 자체도 엄청나게 충격적일 뿐더러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 출신들은 어떤 경우에 이 그 군에서의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로 외상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방 범죄가 될까봐 굉장히 신경들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뉴올리언스 이런 데서 그날은 원래 그 이쪽에서는 로즈볼이 있었지만 거기서는 이제 또 그 슈거볼 그 칼리지 그 풋볼이 있었죠. 그 이제 연기해서 어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가능하면 괜찮아요. 안전해요.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거죠. 노틀댐이 그 조지아를 이겼습니다. 23대 10으로 이겼고요. 6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테디움의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도 또 그쪽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마디그라가 아주 큰 행사죠. 뉴올리언스에서 제일 큰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영부인과 함께 가서 여러분들 안전하니까 즐기세요 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차기 대통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민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이민과 계속 연관을 시킵니다. 국경, 처음엔 남부 국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 두 사람이 특히 이제 뉴올리언스가 이민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국경 오픈 자체가 이렇게 아이시스 같은 것들도 들여오는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 뉴올리언스 테러를 안보와 국경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건 결국은 이민자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 참전 용사들의 테러 행위를 이렇게 이민자와 연관된 국경이 허술해서 이렇다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 스티븐 밀러라는 젊은 사람이요. 대통령 이번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백악관으로 가는 이슬람 테러리즘도 이거 수입품이다. 자생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군 출신들이 무기도 다룰 수 있고 하니까 개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 같은 일로 테러로 번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데 자생적인 게 아니다. 국경을 오픈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민이 미국으로 가져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자레인 탐 호먼도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미국이 국가 안보에 느슨하게 대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라스베가스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용의자는 라스트 네임으로 보면 독일계인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조상과 같은 조상이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 의회에서 그 신임 하원 의장 투표는 신임이 아니네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하원 의장 투표는 하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건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와 겨뤘었던 카멜라 해리스 전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인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철강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대통령의 권한, 재량권을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다 이런 얘기고, 일본 그 철강이나 미국의 US 스틸 측에서는 이거 팔고 싶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절차에 맞춰서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150 정도 규모이고요. 이게요, US 스틸이 미국에 150년 됐고 세 번째로 큰 철강 제조 업체인데 왜 다 바이든과 해리스와 트럼프가 여기에 반대했는가? 다 이건 선거철의 정치였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미국 철강 이거 완전히 어떠한 그 향수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오랜 시절에. 그리고 또 막 중국과의 경쟁, 여기서 우리가 우리 철강을 지켜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혼합된 결과라고 보는데 그 철강 노조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그 참모들도 사려고 하는 국가가 일본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우방인데 무슨 국가 안보냐, 이게 중국도 아닌데 러시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일본 기업에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그 대규모 투자를 잘 받아서 하면 미국 철강회사도 살리고 좋은데 하면서 이거 대통령의 권한을 쓰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며칠인가요? 3일이죠. 20일이면 본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19일까지만 대통령인데 퇴임을 앞두고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에게 넘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 투자를 다 이렇게 받으면서 오랫동안 그 투자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오픈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미국 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못 팔아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니폰 스틸과 US 스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US 스틸은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하지 말아라 해서 아예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할까 하는 경우는 미국의 다른 그 회사에 판다던가 뭐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같은 뭐 제2의 제철 회사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이끌어 나가야지 된다든가 이런 것이고 또 하나가 또 있네요. 틱톡도 있잖아요. 지금 틱톡도 뭐 19일까지 뭐 결정해야지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힘듭니다.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메타가 글로벌 정책 보스를 공화당 인사로 교체했다는 게 어제부터 큰 뉴스던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흐름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엘 카플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메타의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될 때 그 연설문 같은 것, 규칙 같은 것을 정해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예 글로벌 팔러시의 새로운 보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공화당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들어오면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다 그 말하려고까지 가서 트럼프에게 뭐 인사하고 뭐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것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공화당 사람으로 딱 지금까지는 닉 클레그라는 전에 영국의 부총리였던 사람이 2018년부터 맡아왔었던 글로벌 팔러시, 글로벌 정책의 새 보스로 공화당 인사로 이제 교체를 했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의회에서는 마이크 존슨을 하원 의장으로 추천을 합니다는 리사 맥클레인 그 공화당의 그 컨퍼런스 최고위원이 추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할 미국 사람을 이제 대표해서 일할 하원 의장을 마이크 존슨으로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 얘기도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지난해에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비싼 게 인도 총리에게 받은 건데 미국에선 그럼 꼭 대통령 영부인뿐만이 아니라 CIA 사람들이 비싼 선물 더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하는 것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만 간단히 전해드리자면은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완전 배반자 이렇게 낙인 찍힌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의원에게 어제 이제 민간인으로서 받는 아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영예로운 그런 그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았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의장과 부의장 버니 탐슨과 그 체니를 두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은 아직까지는요 저쪽 당에서 배신자다 하면은 이쪽 당에서 사안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받아들여서 저쪽 당에서 배신자로 찍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명이 이렇게 대통령 그 프레지덴셜 시리즌 메달을 받을 때 보니까 리즈 체니가 받으니까 전부 그 백악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일어서니까 전부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만약에 지금 마이크 존슨이 박수를 막 받고 있어요. 하원 의장으로 하자 하는 연설은 끝나는 것 같고요.
일어서서 그냥 끄떡끄떡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하원의장으로 다시 된다면 이제 또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하원의장 되기 위해서 이거 공약했었던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똑같은 그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이건 트럼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들을 조사를 해야지 돼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잠시 뒤에 질 바이든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요 민주당의 제프리 하킴스 원내대표를 하원의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하는 그 민주당의 코커스 체어맨이 지금 그 추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오늘 그 포커스 자체는 공화당이 첫 번째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추천사를 딱 듣고 난 뒤에 당사자들이 또 제가 하원의장이 되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연설을 해야지 되니까요. 2023년도에 외국 지도자에게 받은 가장 그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받았고 대통령도 받았고 하는데요. 무엇이었는지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AP통신이 발표를 했는데 국무부가 이걸 다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480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디에다가 이제 딱 전시를 한다던가 보관을 한다던가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지도자들로부터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었었을 때 선물을 했고요. 몇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비싼 선물은 인도 총리에게서 다이아몬드 2만 달러짜리 7.5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제일 비싸고요. 우크라이나 주미 대사가 14,000달러 정도 브로치를 줬고 이집트 대통령 부부도 4,510달러 뭐 팔찌 브로치 이런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제일 비싼 게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네요. 7,100달러 정도의 그 사진 앨범, 좀 특별한 앨범인가 보죠. 몽골 총리가 3,495달러, 몽골의 무슨 뭐 전사 그 조각상이고 브루나이 국왕 3,300달러, 이스라엘 대통령 3,160달러,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400달러 정도의 그 콜라주 어떤 그 작품 같은 거 줬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비싼 것 안 주네요. 선물 줄 때 미국에 연방 법이 480달러 이상 받으면은 신고하도록 480달러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되네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소박한데 이렇게 비싼 몇천 달러 정도를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달러 정도의 이 인도 총리가 준 다이아몬드는 백악관 이스트 윙에 이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관소로 이관이 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뭐 알 수 없다고 하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선물 받은 것을 그 시가에 맞춰서 살 수도 있대요.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이런 비싼 거를 뭐 선물 받은 거를 사가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백악관 이외에 지금 그 중앙정보국 사람들도 선물을 많이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같은 고급 시계라든가 뭐 향수 그밖에 보석 등 선물을 많이 받는데 이 보통 이제 CIA 사람들은 파기를 한답니다. 디스트로이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이건 이제 CIA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신원도 밝히지 않습니다. 18,000달러 정도의 무슨 망원경 있잖아요. 그 천체 망원경. 이건 이제 연방 어떤 기구로 옮겨지고 그리고 뭐 11,000달러 정도의 오메가 시계도 받았는데 이거 디스트로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국장이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다 이걸 이제 파기시킨다는 거예요. 오메가 시계가 많고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뭐 리비아 보석상이 알구루라는 게 아마 상표인가 보죠. 3만 달러 정도의 여성 보석 세트를 받은 CIA의 그 담당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없애버린답니다. 그냥 다 파괴시켜버린다고 해요. 롤렉스, 뭐 오이스터, 무슨 시계 이런 것들도 다 파괴시켜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보통 이걸 왜 파기를 하는가?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청렴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가 선물 파기 이런 거. 뭐 그렇다고 옆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옆에서 증인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근데 증인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는 없지만 어떤 부서에 따라서 누가 직원들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된다는데 파기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미국에 거의 없죠. 이게 언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은 연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감사, 감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 파기할 때 옆에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거짓말로 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투표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오늘의 미국에서는 투표 결과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공중위생국장이 새해에 알코올 음료에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여야지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비백 머시 공중위생국장이죠. 이게 담배도 그런데 왜 알코올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술도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연구조사에서 이게 밝혀냈다는 겁니다. 매년 무슨 암 발병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요. 7가지 유형의 암, 여성의 경우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간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이게 술 많이 마시면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알코올 섭취 양이 많을수록 암 위험이 커지고 유방암, 구강암, 인후암 같은 특정암의 경우는 하루에 한 잔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술 마시는 것에서도 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알코올 음료에 그 뭐 붙이는 그 스티커는 1988년 이후에 바뀌지 않았답니다. 물론 최근에 술 소비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러한 것은 중요하다. 술 적당히 아니면 안 드시는 것도 좋죠. 강혜진이었습니다.